안녕하세요. 제이나입니다. 레티놀은 물론 함량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은 함량을 썼을 때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껍질까지 벗겨지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레티놀을 좀 알고 있고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이 좀 더 나은 레티노이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세대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레티놀을 쓰고 계신다면 그 제품을 다 비우고 나서 내가 다음번에는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꼭 좀 써봐야겠다라는 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 참 많이 주시는데요. 레티놀이 좋은가요? 레틴 R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레티놀이 더 좋은가요? 스티브 아이 크림이 더 좋은가요? 이런 질문 참 많이 주시는데요. 자, 방금 저한테 주셨던 그 답을 아시려면 지금 이 나와 있는 세 가지 성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레티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레티놀은 어떤 단점을 갖고 있을까요? 레티놀이라는 것이 피부 위에서 작용하게 하려면 두 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레티놀에서 레틴 알데하이드 그리고 레티노익 애시드라고 하는 두 번의 변환 과정이 필요한데 레티놀을 바른다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100% 전환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피부 위에서 작용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티놀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러나 이러한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레티놀은 그 모든 것을 커버할 만큼의 좋은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두 가지 성분보다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레티놀은 레티날이나 레티노익 애시드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의 성분으로 사용되기 적합합니다. 좋은 레티놀을 담은 화장품을 잘 구매하셔서 좋은 보관 방법과 저녁 때 잘만 쓰신다면 이 레티놀도 두 번의 전환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 피부 위에서 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티날은 어떨까요? 자, 레티날의 장점은 한 번만 변환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티놀보다는 잃어버리는 게 좀 덜 하겠죠. 그리고 레티날은 레티놀보다 자극감도 조금 더 덜 합니다. 대신에 레티날은 조금 아쉬운 단점을 갖고도 있어요. 레티놀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레티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매했다라고 할 때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상세 페이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티날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력을 담아서 레티날이 잘 활성도 높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즉 이걸 다시 말하면 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기술력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티날을 구매를 하실 때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라고 할 때는 그 기술력을 어떤 것을 썼는지에 대한 거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레티날이라는 성분만 넣고 그 안정도를 높이는 기술력은 놓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티날은 레티놀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낫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전환 과정만 놓고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환 과정이 아예 없는 레티노익 애시드, 어떻게 보면 세 개 중에서 가장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레티노익 애시드는 어떠한 단점을 갖고 있을까요? 레티노익 애시드는 굉장히 자극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아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직고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쓰지 말라고 했던 게 바르자마자 피부 위에서 바로 작용하면서 자극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맞지 않으실 경우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피부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효능적으로 볼 때 전환 과정도 없고 바르자마자 바로 효과를 내는 레티노익 애시드도 단점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세대 레티노이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4세대 레티노이드가 바로 하이드록시 피나콜론 레티노이트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로 레티노익 애시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티노익 애시드의 가장 나쁜 단점을 보완한 그러한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티노익 애시드의 최악의 단점은 바로 자극감이 심하다라는 건데 하이드록시 피나콜론 레티노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단점을 극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드록시 피나콜론 레티노이트에 대한 연구자료를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앞으로는 연구자료도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HP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연구자료는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 피부 생리학 및 생리학 부서에서 발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 봤더니요. HPR로 처리된 피부는 콜라겐 생산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트레티노인과 비교를 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트레티노인은 레티노익 애시드입니다. 자극감 굉장히 심한 거.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높은 농도의 HPR은 트레티노인을 능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로 볼 때 HPR이 트레티노인과 비슷한 결과를 내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로 볼 때 HPR이 부작용 없이 노화된 피부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트레티노인이나 기타 다른 좀 덜 강력한 레티노이드에 대한 굉장히 효과적인 대안이다라는 내용의 연구자료였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 논문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HPR이라는 것은 레티놀 애시드와 유사한 효능을 제공하면서도 더 높은 안정성과 낮은 자극성을 가지는 성분입니다. 이는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서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노 입자로 제조된 HPR은 안정성이 뛰어나고 피부 깊숙하게 침투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논문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레티노이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레티놀이라는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이 성분이 포함됐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드록시피나콜론 레티노이트 HPR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어느 정도 함량이 들어가야지 적절할까요? 보통의 경우 이 성분은 0.1%에서 2%까지도 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레티놀 0.3%라고 하면 어떠세요? 굉장히 높은 함량이죠. 그런데 이 HPR이 0.3% 들었다라고 했을 때 바르면 자극감이 너무 심한데 이거는 내가 다 피부가 뒤집어졌는데 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변환 과정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피부 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자극감은 없고 그래서 훨씬 더 좀 나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HPR이 전혀 자극감이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2% 쓰시면 굉장히 피부가 놀랄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이 내가 지금 쓰는 제품에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이 성분의 함량이 어느 정도 있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레티놀의 함량은 적혀 있는데 이 HPR의 함량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서 이렇게 내용이 없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레티놀 함량에 좀 더 주의하셔서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HPR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제품들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함량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레티노이드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레티놀들은 레티노이드를 막 이것저것 섞어서 같이 만들어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0.1%의 레티놀이 맞는 피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사용해보고 저한테 트러블이 나지 않은 제품들로 가져왔기 때문에 2%의 함량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어떤 효과를 피부에 주는지 혹시 아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름 개선입니다. 그래서 30대 이후인 피부들은 사실은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레티노이드 성분들을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30대를 보냈냐 보내지 않았냐가 40대의 피부를 또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께서 30대라면 레티노이드 성분을 꼭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레티노이드는 잊지 마세요. 저녁 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미와 색소 침착이 고민이에요 라고 할 때 레티노이드 쓰시면 좋죠. 왜냐하면 빨리 색소 침착된 것들을 탈락시켜주는 것이 또 레티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피부의 재생과 전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기미와 색소 침착이 고민입니다. 피부가 좀 탔어요 라고 할 때 저녁마다 레티놀 바르시는 거, 레티노이드라는 성분들을 바르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드름 개선에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물론 약으로 먼저 치료를 하셔야겠지만 이제는 좀 나아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실 때 그때 이제 저녁마다 레티놀 발라주시면 여드름이 조금 더 빠르게 개선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미 레티놀 1편에서 상세한 논문들은 다 첨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아이오펜인데요. 제가 아이오펜 이미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HPR 성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이 기작을 다 이해를 하셔야 여기에 이것도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에는 레티놀의 함량이 0.015, 0.1%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만 들어갔고 0.3%에는 HPR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오펜에서는 이 HPR의 함량을 공유하는 것은 대웹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소량이 들어갔나 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지금 아이오펜을 쓰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가 지금 4세대 레티노이드를 잘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것은 HPR만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변경해 보시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레티노이드의 입문자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제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순서는 낮은 함량부터 높은 함량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제품은 닥터 오라클 레티노 타이트닝 앰플입니다. 이 제품 안에는 HPR이 0.1%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낮은 함량이죠. 보통 화장품에서 0.1%에서 2%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볼 때 굉장히 입문자적인 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병풀 추출물, 녹차 추출물, 버지니아 풍년화잎 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좀 있는 피부이거나 모공이 고민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 레티놀과 함께 쓰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레티놀은 제가 모공병을 타이트닝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공이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레티노이드 성분을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대나 30대 초반인 분들이 쓰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리고 HPL이라는 성분을 처음 만난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낮은 함량으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제품의 제형은 싹 스며드는 그런 제형입니다. 제형이 굉장히 얇아요. 좋은 레티노이드는 너무 두껍지 않습니다. 너무 두껍게 되면 다음 단계를 바를 수가 없고 제형만 두껍고 피부가 바짝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은 가능하다면 좀 얇고 촉촉하게 발려지는 게 좋고 빠르게 스며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바르고 나서 다음 단계에 재생을 해주거나 보호를 해주는 크림이나 세럼을 바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티놀 자체는 재생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만들고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는 보호해주는 것들을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전혀 자극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레티놀을 써보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메디큐브입니다. 이 메디큐브라는 제품은 좀 가격대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에는 HPR이 0.1%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HPR뿐만 아니라 다른 레티노이드 성분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 5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모두 다 합치면 1% 정도 됩니다. 제가 레티놀에 대한 성분의 함량을 좀 알고 싶었는데 요거는 대회비라고 해서 알 수가 없었고요. 제가 써본 감도로는 레티놀이 그렇게 아주 높은 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0.15% 정도만 발라도 벌써 이렇게 붉게 쫙 올라오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높은 함량의 레티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의 조금 아쉬운 점은요. 이 앞에 좀 실링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HPR만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레티놀도 있고 약간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마개가 잘 돼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제품 자체는 괜찮았어요. 5가지의 레티노이드를 다 넣은 제품이 많지가 않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의 레티노이드 성분만 보셔도 각각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담았을 때는 그러한 장단점들을 서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 있는 레티노이드 제품을 바르게 되면은 피부의 회복이라던가 기미색소 침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회복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제형은 처음에는 바르고 나면 약간 겉도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 좀 스며든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다음 단계를 바르실 때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를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안에는 향료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제품을 바르자마자 향료가 들어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향긋한 향이 납니다. 향료는 나쁜 것이 아니고요. 향료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썼을 때 저는 항상 뒤집어졌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런 제품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VT 코스메틱의 레티에이 에센스 0.1%입니다. 이 안에는 마찬가지로 HPR이 0.1%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레티놀이 저 뒤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레티놀의 함량은 아주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풀 정량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얇고 싹 스며드는 그런 제형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제품이 두껍지 않은 제품들로만 갖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얇고 싹 스며드니까 어떤 것과 같이 레이어해서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레티놀은 병풀 정량 추출물이나 재생 성분과 함께 쓰면 참 좋은데요. 그러니까 레티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세포를 재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주름 개선의 역할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탈락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 성분이 들어간 것과 함께 쓰시면 좋은데 이 안에는 병풀 정량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VT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문자 쓰시기에 너무 좋고 저는 재생 성분을 따로 쓰고 있지 않아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병풀 정량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레티놀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급자 버전입니다. 이제부터는 함량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데요. 자, 이번 제품은 디 오디너리 그랜 액티브 레티노이드 2%입니다. 자, 레티노이드 2%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2%니까 진짜 높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랜 액티브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PR의 상표명입니다.
그래서 그린 액티브라고 만약에 제품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HPR의 함량은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2%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당연히 함량은 0.2%겠죠. 제가 0.1%와 0.2%를 둘 다 발랐을 때 어떤 이런 뒤집어짐이나 이런 거에 감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0.1과 2에서 높아졌을 때 레티놀처럼 확 느낌이 온다 이런 게 아니라 HPR은 전혀 자극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디오디너리 치고는 굉장히 성분이 많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순수 레티놀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 함량은 대외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0.01% 이상은 그래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 발랐을 때 자극감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오디너리에서 이미 레티놀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HPR이 들어가 있는 걸로 한번 바꿔보시고 피부의 변화 과정이 어떤지도 한번 보시면서 4세대 레티노이드는 어떤가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VT 코스메틱의 다른 버전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이제 HPR이 0.5%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것보다는 함량이 확 높아졌죠. 이 제품 0.5%라고 해서 너무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저처럼 레티놀 0.1% 잘 쓰신다면 저는 0.5%부터 시작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0.2%부터 쓰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도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댓글로 저 이거 썼는데 뒤집어졌어요 라는 댓글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거구나라고 느끼는데 저의 경우는 이 제품이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제품이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레티놀이 아주 소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풀 정량 추출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0.1%와 0.5%가 약간 비슷한 전성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함량의 차이가 5배나 나죠. 그렇기 때문에 0.1% 쓴 다음에 전 0.5%로 올라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어차피 레티노이드는 밤에 바르는 거니까 괜찮기는 한데요. 이 제품 바르고 나면 굉장히 노래집니다. 보시면은 제형도 동그랗죠. 얇아서 그래도 좀 펴바르면은 괜찮은데 요거를 바르고 나면은 조금 너무 이렇게 계란 노른자 발라놓은 것 같이 좀 노랗기는 합니다. 그래서 왜 비타민C 바르고 나서 얼굴이 노래졌어요 라고 하는 느낌 들어서 좀 싫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렇게 좀 색깔이 좀 진하다라는 거 그런 것이 좀 단점이다라는 것만 빼면은 이 제품도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빠르게 스며들기 때문에 다음 단계 크림으로 좀 마무리를 하시면 이런 노란기 도는 것들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아떼입니다. 제가 아떼를 제일 뒤에다 넣은 이유는요. 레티놀이 0.15%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의 경우는 이 제품이 괜찮았거든요. 전 어떤 제품에 0.15%를 쓰면 확 뒤집어지는데 이 제품은 괜찮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티놀도 어떤 브랜드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자극감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자극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레티놀은 사실 저는 너무 저렴한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입문자의 경우는 저는 너무 비싼 비용을 투자해서 비싼 제품부터 시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성분 자체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꾸준히 쓸 제품을 난 찾고 싶다라고 할 때는 레티놀 성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가격이 있는 것을 구매하시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레티놀의 원료가가 워낙 천차만별이고 또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냐 또 어떤 제조사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 레티놀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또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그렇게 구분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아떼 같은 경우는 0.15%를 썼을 때 막 뒤집어지거나 붉음증이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아서 좋은 기술력을 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신에 HPR은 0.015%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0.15%를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완전히 초급자가 쓰게 되면 이 제품을 바르고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피부는 회복되겠지만 처음부터 이 성분에 대해서 나쁘게 경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전성분을 한번 보면 레티놀도 있고 레틴알도 있습니다. 그리고 HPR도 함께 들어갔죠. 그래서 세 가지의 레티노이드를 다 골고루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으로 총 정리를 해보면 레티놀은 2단계를 전환해야 되지만 0.15%를 넣고 레티놀이 많은 함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높을 것이고 레티날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만 전환되면 되지만 레티날은 대신에 레티놀보다는 안정도가 떨어져서 너무 많은 함량을 넣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HPR은 가장 안정적이지만
소량을 넣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PR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제품으로 하시면 레티놀과 레티날, 레티놀 애시드 세 가지를 다 경험해볼 수 있으니까 레티놀의 중급자시라면은 이렇게 레티노이드의 다양한 성분을 담은 그러한 제품으로 다음 제품으로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티노이드 계열은 저녁 때 바르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임산부는 레티노이드 계열은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레티놀 대신에 뭐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 참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순수 비타민C를 잘 쓰셔도 어떤 항산화라던가 아니면 광노화라던가 이런 거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에는 막 기미나 색소 침착이 많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하셔서 비타민C, 그러니까 순수 비타민C는 저는 임산부는 써도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제가 오늘 레티놀 2탄을 준비했는데요. 레티노이드, 그러니까 비타민 A죠. 잘 구매하셔서 더 예쁜 피부, 더 건강한 피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